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직구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제의 날입니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청취자 정선진님께서 또 방송사고 난다. 앞으로 슬픈 사연은 올리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아까 자영업자분들 문자 소개하다가 저 배종찬 소장도 드라마보다 뭐 울고 그래요? 하루 종일 울죠. 근데 요즘 정말 어려운 분이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자영업이다.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예. 근데 왜 그렇게 가식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게? 예. 그리고 저 밖에 조금 전에 들어오자마자 두 분이 밖에서 강부자 씨 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3시부터 출연하실 건데 벌써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역시 노장의 이 전설 같은 행동이시다. 예. 미리 1시간 전에 오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걸 보면서 진짜 두 분 본받아야 돼요. 네. 근데 우리 간부 선생님이 네. 그 오시자마자 이제 배종찬 선생님 그 팬이시라고 아유, 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제가 바로 또 자리를 비켜드렸거든요. 예. 네. 장유여서로. 알겠어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도쿄 올림픽 열릴 수 있겠나? 네, 조금 전에 허대에서도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국이 일본 여행 금지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정말 이 일본이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7월이죠. 7월 23일 도쿄 올림픽이 예정돼 있는데 이거 열리지 못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지경입니다. 실제 일본의 아사히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일본 국민들의 약 60%는 취소하거나 재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인데 중요한 건 미국입니다. 역시 네. 미국 관광객이 상당히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경기를 관람할지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미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가장 높은 4단계 여행 금지로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가 4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행 자제 이런 이제 권고가 있고 또 여행 금지가 가장 높은 단계인데 가장 높은 단계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지 마라 이거예요. 자국민들에게. 일본에 가지 말아라. 네. 예. 미국 국무부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여행을 가장 높은 단계인 여행 금지를 올렸는데 이게 내려진 가장 큰 결과는 일본에서의 심각한 코로나19 확산 때문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 올림픽을 하게 되면요, 특히 IOC의 주 수입원이 주간 방송사로부터 받는 그 중계권. 후원금이거든요, 그러네. 중계권. 그게 미국의 뭐 NBC나 ABC나 이렇게 차례라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만약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 주간 방송가 정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일본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불참을 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도쿄올림픽은 그냥 그 순간에 물고 그런 끝내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올림픽 취소 또는 재연기 여론에 미국 대표팀이 선수단이 불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참 안타까운 게 4년 동안 우리 선수촌에서 열심히 네. 땀 흘리는 우리 선수들 말이죠. 불참하게 되면 이 선수들한테는 아주 안 좋을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 일본 코로나 상황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 올림픽 지금 2달을 앞두고 있는데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루 확진자가 2,712명이 나왔는데 예. 뭐 줄어든 수치이긴 하지만 그 일본도 주말 검사 건수가 반영되는 경우엔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과 하루 전인 어제는 4,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요. 지난주만 해도 6,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4,000명이면 다른 나라보다 상황이 낫지 않나, 뭐 미국도 지금 10,000명씩 나오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 좀 유의해서 보셔야 할 것이 그 일본이 코로나19 검사 자체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그 어제 4,375명이 나왔는데
검사를 몇 명 했냐면 11,000명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40% 정도가 확진율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확진율이 2%가 넘으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잠재된 확진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도 긴급 사태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요. 도쿄도 등을 포함해서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긴급 사태가 발효 중이고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뭐 백신도 빨리 맞겠다 이렇게 움직인다고는 하는데요. 일본 언론에서도 그랬고 일부 우리 언론에서도 아유 우리 접종률보다는 일본이 더 빠른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비교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정작 일본은 검사 받는 것도 주저하고 있지만 접종 속도도 매우 낮습니다. 예. 이 백신 접종 속도가 2차 접종까지 맞은 경우가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한 실정이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백신 하면 이 신뢰할 수 있는 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데 어떤 네. 발언을 했냐면 접종률이 낮으면 당연히 우려되기 마련입니다. 올림픽 기간 어떻게 할지는 일본 당국에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는 늘어나고 백신 접종률은 오히려 우리와 비교해서도 훨씬 저조할 정도로 일본의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올림픽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정상 기자. 그래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림픽? 일단 뭐 일본 내부에서도 이렇게 올림픽을 할 수가 있겠느냐 좀 이런 목소리가 높아서요. 그 아사히 신문이 지난 15일에서 16일 일본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연기를 하거나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무려 83%나 나왔습니다. 83. 네. 압도적이네요. 일본 내부에서도 이 올림픽 개최에 좀 회의적인 시선이 굉장히 좀 많고 뭐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까지 빠지게 되면은 사실상 올림픽이 뭐 무산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미국이 얘기가 뭐 나오고 있는데 빠진다 결론 난 건 아닌 상태고. 네. 다만 이 미국 올림픽 위원회에서 이 도쿄 올림픽 출전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네네 올림픽 위원회가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 일본 정부도 뭐 아직 뭐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미국 입장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MBC에서 스포츠 취재팀장도 해봐서 아는데 네. 보통 올림픽 같은 세계적인 이벤트가 열리면 보통 한 달 전에 먼저 기자들 먼저 들어가거든요. 네. 거기서 국제방송센터 이런 이 사무실도 마련해야 되고 할 네.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7월 23일부터 열리는 거라면 네. 이제 앞으로 한 달쯤 지나서 그때까지는 가부가 결론이 아마 나야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올림픽 취재 기자단만 해도 한 3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요.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 또 관리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어려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뭐 보여줄 겁니까? 대만 얘기에 중국이 발건. 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얘기 두고서 외교부가 네. 이제 중국 외교부가 비판 설명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한미 공동 성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대만의 평화와 또 안정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한국과 미국이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중국 외교부가 24일 날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 주권과 영토에 관한 문제다. 어떤 간섭도 용납하지 않겠다. 반발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예. 근데 지난 미일 정상회담 바이든하고 스가 정상회담 때보다는 네네. 발언 수위가 보니까 상당히 낮은 거였더라고 이번에 공동성명하고는. 네, 맞습니다. 일단 당장 시기적으로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토요일 새벽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예. 중국도 비슷한 시간에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이 중국의 입장이 그 월요일 그러니까 주말이 지나고 나서 나왔어요. 바로 안 네. 나오고요. 네. 반면에 이제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 이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는 중국이 바로 이 주말에 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또 있었구나. 네, 이 기자의 질문에 좀 답하는 방식으로 명쾌한 분석. 박하사탕 이따 하나 가져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 이제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그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와 미국의 국가를 명을 좀 언급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미일 정상회담 당시에는 그 미국과 일본을 직접 거론을 하면서
이 패거리를 만들어 대결로 선동한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미국 일본 공동 성명이 나왔을 때는 이때 중국에서 외교적 통로를 통해서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 별도로 외교적 통로를 통한 항의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 30일부터 이 서울에서 그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중국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일정도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네. 8842 청취자께서 19MB 배종찬 소장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박하사탕 옆에 하나 드릴게요. 힘내시고요. 네네. 박하사탕보다는 더 괜찮은 영향이있습니다. 배 소장님, 네네. 중국의 반발에 대한 우리 쪽 입장은 뭐예요? 우리는 원론적인 거죠. 그리고 또 사전에 중국 측에 설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했을 때는 왜 중국은 더 발끈하냐? 그러니까 일본과는 더 첨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과는 대만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 센카쿠 열도, 중국으로는 다오위다이와 관련된 이 분쟁이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발끈하는 입장을 또 낼 수밖에 없고 미일이 뭡니까? 바로 쿼드에 포함되는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미국이 압박해 오지도 않았지만 아주 원론적으로 정호영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영내 평화 안정은 영내 구성원 모두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이다. 하등 자극을 하지 않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는. 네. 그리고 덧붙이기를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번 공동성명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외교를 할 때 보면 이게 우리가 원론적인 입장도 취했지만 중국이 그동안 왜 이 한미 간에 만났을 때 쿼드 가입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냐 상당히 민감해 있는 상태라서 네. 우리가 또 주중 한국 대사를 통해서 충분히 미리 설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에 대한 적개심보다는 예. 일본에 대해 붕괴하는 그런 외교적인 태도가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 좋은 분석입니다. 뭐 지금 한미 이 공동성명 얘기하다가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군것질의 팬이라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저칼로리 식단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은 항상 그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보면 말입니다. 네네. 이 사탕하고 초콜릿 칩 쿠키가 항상 있대요. 군것질을 이렇게 좋아하신다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술이나 담배를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연령대도 상당히 있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입이 또 심심해요. 네. 이럴 때 이제 최일구 앵커처럼 사탕이나 네. 또 칩, 초코칩이죠. 이것도 저는 이걸 먹어본 적이 없고 네. 네. 나오시는 분들에 드리는 것만 해요. 아니 근데 왜 사람. 초코칩은 좀 안 주세요? 그러니까요. 초코칩이요? 네. 집에 가서 사 드세요. 네. 세 번째 뉴스 뭐 보여줄 겁니까? 이준석 열풍입니다. 오늘 여기 상암동 네. 여기 TBS 옆에 누리꿈 스퀘어 가든에서 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사람들 비전 발표가 있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비전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짐작하신 대로 중진그룹은 경륜을 강조하고 네. 또 초선 청년그룹은 새로운 변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맞섰습니다. 네. 오선의 주호영 의원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진정한 프로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오선 조경태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4선 홍문표 의원은 이 경륜과 경험을 강조했고 또 3선의 윤영석 의원도 3선의 경험으로 국민의힘을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4선을 지낸 나경원 전 의원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쌓인 지혜를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경륜을 다들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반면 이 초선의 김웅 의원은 국민의힘의 불가역적인 변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초선 김은혜 의원도 당의 얼굴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당이 항상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한다.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다 이렇게 네. 강조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뭐 초선도 아니고 현재는 영선인데 영선이죠. 네네. 네. 그래도 뭐 정치 경력은 박근혜 대통령 네. 시절부터 하게 12년째. 되면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최고가 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돌풍입니다. 네. 이게 3반 현상입니다. 3반 현상.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 3반? 3반 현상입니다. 그거- 1반, 2반, 3반. 먼저 MZ세대 반란.
우리를 왜 우습게 봐? 우리도 정치 세력화 될 수 있어. MZ 세대의 반란, 예. 그다음에 꼰대 정당 반발. 예. 이거 지금까지 그 보수 정당 뭐야? 꼰대 라떼 정당 아니야? 예. 하는 꼰대 정당 반발.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할게요. 세대 교체 반영. 3반입니다. 3반이라는 건 누가 지은 거예요? 제가 지은 거죠. 그렇게 3반으로 하니까 딱 깔끔하게 그러니까요. 정리가 됩니다. 예. 자, 잠깐만요. 코미디언 김한국 씨가 지금 교통 제보를 해줬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요. 가양대교 남단 램프에 레미콘 2대가 램프를 막고 있어서 아이고. 북단 쪽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답니다. 김한국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아니 근데 왜 램프에 레미콘 2대가 그 가로막고 있어서 그나저나 김한국 씨죠 요즘 한가하신 모양입니다.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바쁘세요. 제가 얼마 전에 MBC에서 뵙고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랬어요? 네. 미안합니다 김한국 씨. 언제 한번 오셔야지. 예. 자 다시 쇼미더뉴스로 와서요. 그 당내에서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 지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동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향해서 민심은 앞서지만 당심은 뒤처진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 당심이 동요할지 여부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삼선의 하태경 의원 등 이 당내 중진들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지지를 한 건데요. 오세훈 시장은 페이스북에 우리 당의 눈을 돌리기 시작한 중도층과 20, 30대 젊은이들을 누가 계속 붙잡아둘 수 있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 하태경 의원도 이준석의 파죽지세는 이 보수의 세대 확장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 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자, 배 수장님 어때요? 네네. 30대 여론조사 전문가시고 그런데 네. 30대 보수당 대표 탄생 어떻게 보십니까? 돌풍이 대단한데 쉽지는 않을 듯해요. 예심은 통과될 듯한데 본선은 당칠 민삼입니다. 당심이 7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대 과제가 있습니다. 당의 안정, 당대표의 과제입니다. 두 번째 차기 대권, 세 번째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 있으니까 이거 생각하면 당심이 너무 파격적이기는 제한적일 것이다. 돌풍은 돌풍인데 당대표 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6월 10일 날 봐야 된다. 큰 능선을 좀 더 넘어야겠죠. 저 27일 모레죠. 이제 예비 경선에서 5명만 네. 선출이 되고 6월 11일 날 이제 본선이 있는 날. 네네. 자, 끝으로 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 장유유서를 얘기를 했다며 장유유서. 네, 정세균 총리가 이 대선 주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당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특별한 문화인 장유유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장유유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예. 젊은 이준석 대표가 이 당내 갈등을 조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네. 의미로 보입니다. 이 장유유서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까? 네, 네. 장유유서 밑줄 몇 개 쳐요? 밑줄 8개. 왜요? 3강 오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3 더하기 2. 좀 뭐가 안 맞는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들어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돌풍의 정세균 총리가 우리나라는 이건 문화가 있어서 쉽지 않을 거다 우려를 표했는데요.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차례와 질서가 있음을 뜻하는 이 말이 뭘까요? 자, 다 아시죠? 네. 힌트 없이 바로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한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 젤, 선크림을,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